염증 노화. 혈액이 맑아지면 다시 젊어진다. 노화는 우리 몸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시작된다. 나는 그 실체를 쫓아온 사람이다. 피부과 전문의지만 단지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을 다뤄온 의사는 아니다. 피부를 젊게 만드는 기술을 다루는 한편 그 아래에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노화의 근본을 탐구해 왔다. 매일같이 환자들의 피부 아래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고 더 깊은 곳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직감했다. 처음에는 줄기세포를 통해 피부의 재생을 꿈꿨다. 나는 이것이 노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결국 노화의 진짜 원인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것은 염증이었다. 같은 치료를 해도 반응이 훨씬 더 좋은 환자들이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혈액의 상태, 특히 혈액의 염증 수치가 낮다는 것이었다. 줄기세포가 온전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앞을 막고 있는 만성염증이라는 장애물을 먼저 치워야 했다. 이는 곧 혈액력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혈액 속 염증 수치가 낮고 면역세포의 활성이 적절한 사람일수록 치료 반응이 탁월했다. 다시 말해 노화의 결정적 원인은 혈액이 탁하고 면역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저하된 혈액력 때문이었다. 이때부터 인체의 염증 수치를 조절하고 면역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면 노화를 되돌릴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흔히 면역을 병원균과 싸우는 군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몸속의 청소부 역할도 한다. 매일같이 쌓여가는 노폐물, 세포잔해, 대사산물들을 제거하고 몸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몸이 정리되지 않은 쓰레기 집처럼 엉망이 된다. 활력이 떨어지고 기분이 우울해지며 잠이 오지 않는다. 나는 이 상태를 염증 노화라고 부른다. 나는 면역주사 치료를 고안했다. 환자의 혈액에서 면역세포를 분리하고 이를 활성화시켜 다시 몸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을 슈퍼차징이라고 부른다. 배터리가 방전된 스마트폰을 충전하듯 세포에 에너지를 다시 불어넣는 것이다. 염증 수치가 낮아진 사람들은 먼저 기분이 좋아진다. 세로토닌 수치가 상승하면서 기분이 밝아지고 불안과 짜증, 우울감이 줄어든다. 혈액을 통해 기분까지 바뀌는 이 현상은 단지 외적인 젊음뿐 아니라 내면의 활력까지 회복된다는 신호다. 젊은쥐와 늙은쥐의 혈관을 수술로 연결하여 한 몸처럼 순환하게 만든 실험이 있다. 그 결과 늙은쥐의 세포 기능과 장기 회복력이 놀랍도록 향상되었고 젊은 쥐의 혈액에 들어있던 면역 조절 인자와 회복 물질들이 노화된 몸의 상태를 되돌리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핵심은 특정 인자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노화된 혈액을 희석하고 청소하여 맑아지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것을 집어넣기보다 내 몸 안의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 그 작업을 해내는 것이 바로 면역이다. 염증 관리는 젊음을 지키는 첫걸음. 사람들을 보고 누가 염증 노화로 당뇨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 초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면 겉모습만으로 이를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노쇠는 다르다. 노쇠는 염증 노화의 결과가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질환이다. 느린 걸음걸이, 구부정한 허리, 균형 감각 저하로 인해 지팡이에 의존하는 모습은
염증 노화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준다. 노쇠한 노인은 거동이 어려워지고 낙상 위험이 증가하며 질병 발생률, 입원율, 사망률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노쇠는 삶의 질 전반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심각한 건강 문제다. 노화가 진행되면 걸음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근육량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염증 노화가 자리 잡고 있다.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노쇠와 신체 기능 저하를 가속화하는 핵심 요인이다. 근감소증이 진행되면 근력과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육 소실이 더욱 빨라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신체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며 노쇠가 유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 노쇠와 근감소증 그리고 염증의 관계는 다양한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염증 노화가 근감소증과 노쇠를 촉진하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준다. 염증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 변화를 방치하면 근육량이 감소하고 보행 속도가 저하된다. 피로와 활동량 저하를 겪는 전노쇠 단계를 거쳐 결국 노쇠에 이르게 된다. 노쇠 단계에 접어들면 인생은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한다. 이 시점을 넘어서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병원을 찾는 횟수는 급격히 늘어나며 삶의 질 역시 현저히 저하된다. 이러한 노쇠라는 중요한 변곡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염증 노화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꾸준한 관리와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수다. 노쇠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꾸준한 운동이다. 운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노쇠 예방에 도움을 준다. 첫째,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분비되는 생리활성 단백질인 마이오카인이 분비되어 염증을 완화할 수 있다. 둘째,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리면 근감소증과 노쇠를 효과적으로 예방, 관리할 수 있다. 여기에 식습관 관리까지 병행한다면 더욱 효과적이다. 운동과 영양관리만 잘해도 노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운동, 식습관 관리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만성질환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만성질환은 노쇠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당뇨병은 노쇠와 깊이 맞닿아 있다.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과 인슐린 저항성은 노쇠를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노쇠를 예측하는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포도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데 이는 췌장 베타세포 기능 저하, 인슐린 저항성 증가, 근육량 감소, 신체 활동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이미 대사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당뇨병과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노쇠를 앞당기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덜 먹고, 비워내고, 골라 먹고, 바꿔 먹자. 염증 관리의 시작점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식사와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일이다. 저탄수화물, 저지방, 팔레오, 케토, 비건, 지중해식, 저염 식단 등 다양한 식사법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식단을 선택하느냐보다 내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는 일이다.
어떤 음식이 누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를 확인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제거 식이요법이 있다. 이 방법은 특정 음식을 일정 기간 식단에서 제외한 뒤 하나씩 다시 추가하면서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유제품, 글루텐, 가공식품, 설탕 등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먼저 제외하고 이후 하나씩 식단에 다시 포함시키며 몸의 변화를 살펴본다. 만약 어떤 음식을 다시 먹은 후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 식품이 바로 내 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인일 수 있다. 이렇게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며 식단을 조정해 나간다면 나에게 꼭 맞는 식사법을 찾을 수 있다. 소단직해를 알면 식단이 답이 된다. 첫째, 소식은 하루 총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식습관으로 체중 감소와 비만 예방뿐 아니라 염증 완화, 심혈관 건강 개선, 그리고 세포 수준에서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간헐적 단식은 일정 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나머지 시간에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방식이다. 이를 실천하면 체지방이 줄고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장기간 유지할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다. 셋째, 지중해식 식단은 과일, 채소, 견과류, 곡류, 통곡물, 올리브 오일 등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식사법이다. 이 식단은 인지 기능과 기억력 향상, 장 건강 개선, 염증 완화, 인슐린 민감도 증가, 그리고 심혈관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다. 넷째, 케토제닉 식단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지방 섭취를 늘리는 식사법이다. 흔히 저탄고지라고 불리는 식단으로 핵심은 몸이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중성지방 감소, HDL 콜레스테롤 증가,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